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이네요. 이것저것 조금 바빴어요. 외부 일정도 있고 개인적으로 몸이 또 안 좋아가지고 병원도 가고 이것저것 바빠서 매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 선정해서 책으로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다시 돌아온 지금의 고민과 책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뭐냐면 바로 이 고민이에요. 허무함, 무력감, 공허함,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허무함, 무력감, 공허함을 느끼시니까 삶의 의미를 찾는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라는 글인 것 같은데, 허무함, 무력감, 공허함은 제가 퇴사하기 전과 퇴사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겪었던 감정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과 무력감, 허무함을 느껴서 무력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허무함과 무력감이 오니까 공허한 거, 마음이 빈 것 마냥. 그래서 참 그 감정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정의를 내릴 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허무함을 왜 느끼는지도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고민들이 시작될 때마다 몸이 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허무함과 무력감, 공허함이 오면 무력감으로 인해서 몸이 또 아프다거나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참 삶의 의미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무력하니까 삶의 의미라도 찾아야만이 내가 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안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허한 마음을 삶의 의미로 채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깥의 거를 막 찾아, 사람들이. 근데 이것저것 또 해보죠. 놀러도 가보고,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는데, 더 일을 벌릴수록 더 공허할 거예요. 왜냐면 자꾸 외부에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이 비었는데, 내 마음이 비었는데, 그걸 채우려고 계속 바깥의 걸 채웠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새로운 거 또 하는 것도 힘들고, 힘이 없는 거지. 그럴 때 저는 책을 들고 혼자 방구석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사색을 통해서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왜 일어났고, 혹시 이유가 없다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치열하게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힘들 때 가끔씩 아직도 공허함들이 문득문득 찾아오곤 해요. 이제는 또 왔네? 얘 또 왔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예전에는 처음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어떤 느낌일까? 표현도 잘 못하겠어요. 막 껌껌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너무 깊은 바닷속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나는 헤엄치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지, 그 검정색 바다 안에서. 그땐 진짜 저도 삶의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함과 무력감, 공허함이 왜 느껴지고, 그리고 삶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리기보다는 제가 정말 읽고 도움이 많이 받았던 허무함과 공허함, 무력감에 있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니라고 정말 신기하게 읽었고 너무 공감을 했고, 그런 책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허무함과 무력감과 공허함이 느낄 때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분명히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겪었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나의 몸이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정말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아픔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요. 헤르베르트 플리게라는 독일 사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가님이 지으셨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픔과 병듦에 대한 성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사실 이 책을 딱 봤을 때 그냥 아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게 카페에서 한 5시간만 다 읽었어요. 앉아서 정말 쑥쑥. 왜냐면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괴로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철학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내가 그래서 그때 아팠구나, 내가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 자기가 자기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뒤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병듦이라는 인간의 조건, 아픔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하는 의학과 철학의 크로스오버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가님은 여기 뒤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플리게는 의사다. 그러니까 의사가 몸이 아픈 거를 마음과 함께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글이에요. 사실은 쉽진 않아요, 글이.
근데 굉장히 공부할 만한, 나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의 철학적 고찰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몸으로부터 마련된다. 몸에 깃든 모든 것들, 즉 장기는 물론 병과 정신에 이르기까지 포괄한다. 대부분의 글들이 인간의 몸과 병듦에 관심을 기울이며 몸과 정신과 존재가 어떻게 연동하고 합일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제가 읽고 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몸의 병듦이랑 정신이랑 나의 존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당연히 정신도 힘들잖아요. 막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랑 내 존재까지도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존재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정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몸도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몸을 관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구현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몸이 있지만 세상과 몸은 우리가 몸이 있지만 이 몸이 그냥 뭐 살아가는 도구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나의 정신의 연결 지점인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살 시도자부터 전 연령대의 심장병 환자, 그 외에도 다양한 환자들이 겪는 정신 증상의 현상들을 다룬다. 그 다양한 현상들에 근거한 인간 현존에 대한 깨달음을 읽어가며 자생적 후기 현상학자로서의 플리게의 관점과 놀라운 통찰에 무릎을 칠 때가 많았다. 전 진짜 이거 읽으면 무릎을 쳤어요. 더군다나 필자는 인간에 대한 그의 깊고도 은밀한 애정을 감지했을 때 진심으로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멋진 사람의 사유를 고찰하는 것은 온전히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다. 누구나 병들고 아프지만 몸과 병듦의 현상, 아픔의 인간학적 의미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여기서 인간학적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게 인간학이거든요. 무슨 학문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될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학의 기초에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책 표지에 보이시나? 이게 목차예요. 목차가 표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이 허무와 무한. 아까 여기에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허무함과 무한, 우리는 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가? 이 지루함을 왜 인간들은 견디지 못할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병으로 이어지고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그리고 또 몸과 병듦은 행복과 불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몸에 대한 아픔인데 이 몸에 대한 아픔이 정신적인 병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어져 있는가,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왜 자꾸 이 책을 추천드리냐면 저는 사실 이 허무함과 무력과 공허함들을요 밖에서 채우려고 처음에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밖에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더 허무해져요. 왜냐하면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뭔가 비어있다라는 건데 그게 외부로 자꾸 채워가면서 넓히면 이 허무함이라는 감정이 이만한데 겉에만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나의 감정보다 밖에서 채워져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내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틀어서 나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말 재밌게 봤던 책인데 사실은 왜 처음에 딱 보자마자 대박이다 이렇게 했냐면 그때 제가 주말인데 오랜만에 휴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압박감처럼 어디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압박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눈 뜨자마자 어디를 좀 더 가보지? 요즘 핫플들은 어디지? 그런 걸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루함을 못 견디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장을 딱 그냥 펼쳤는데 허무와 무한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정말. 왜냐면 저의 인생에 좀 고민했던 키워드가 허무함이었어요. 그래서 딱 첫 시작이 우리는 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의 제가 그날 공부를 했었어야 됐던 부분인 거죠. 왜 나는 지루한 그 순간을 한 번도 참지 못하고 또 굳이 쉬는 날에 나가서 내 몸을 혹사시키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인간학을 강조해요. 인간학을 배워야 된다라는
그리고요,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프롤로그가 나오거든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홀로 조용히 방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탓에 생겨난다 라는 파스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조용히 방 안에 있는 걸 못 참으니까 제가 막 어디로 나가볼까? 이런 게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죠. 공감은 했어요, 이거는. 인간은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열정이나 분주함 혹은 산만함이나 열심히 노력함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사실은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면 내가 이제는 잠깐 쉬어도 되는데 그 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허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파스칼은 이로써 인간은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일거리, 열정에 찬 활동, 직업 혹은 취미생활이 없다면 인간은 불행하다. 그리고 이 불행함은 지루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강조하는 그거잖아.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열정이 없는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데 나만 놀고 있나? 그런 게 불행함으로 자리 잡는데 그 불행함이 감정으로는 지루함이라는 걸로 표현이 된다라는 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뒷장에 조금 넘겨보면 허무함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루함을 느끼며 허무함을 느끼는데 그 허무함은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어요. 허무함은 인간 존재에 내재하는 한계의 가능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글이 좋았던 건 이 글을 읽고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허무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 또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허무함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허무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함까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무한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데 이 허무함은 사실 한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함이 아니라 유한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유한함만 가지고 있고 무한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유한과 무한 모두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걸 인정을 해야 허무함도 나에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허무함이나 무한함 두 개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무한함을 거만하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허무함이라는 감정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자면 인간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이러한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은 실존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무함이 그냥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한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한함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실존적 깨달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무한하다, 유한하다라는 것들을 나의 실존을 깨달으면서 인생은 뭐야? 허무한 거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지닌 부조리를 인식하게 되고 그걸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으로 잘못 이어지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이 현상이 정신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무겁게 침묵하는 가운데 인생으로부터 달아날 공리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실존적으로 깨달음을 빨리 하게 된다면 인생의 부조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당연히 부조리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던 세상이 깨지고 있는 순간이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알던 상식들이랑 부딪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부조리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심리책이나 철학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나 거만함으로 빠지는 종류들이 있어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허무함으로 되게 깊이 빠졌는데 그게 빠지지 않게끔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허무함이나 무한함으로 빠지지 않게 누군가가 균형을 잡아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한 들어봐야 옳은 철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허함이라는 원인, 곧 인생을 압박하던 문제들이 돌연 사라져버리고 만들어낸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다.
바깥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분명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계속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일이 끝났어. 그러면 약간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잖아요. 그게 왜 그렇냐면 자기가 바쁘게 살다가 바깥에서 괴롭힘을 스스로 택한 거잖아요. 그게 멈춰지면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게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허무함과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쭉쭉쭉 해나가는 책이에요.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몸과 병듦은 어떻게 내면의 의미와 관련되는가라고 해서 병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와요. 사실 저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고민할 때쯤에 정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신기하게. 근데 여기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몸이라는 게 사실 인지가 잘 안 되잖아요. 팔이 있네 뭐 이렇게 정도가 되는데 장기까지 가보면 심장이 여기 있지만 그냥 가끔씩 뛴다 정도를 느끼는 거지. 매일 얘가 뛰는 걸 느끼지 않잖아요. 매일 얘가 정말 뛴다라는 거를 막 느낄 정도면 병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장기가 아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얘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처럼 정신 또한 내가 공허하네? 무력하네? 허무하네? 라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정신적인 것들이 인지가 되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보면 모든 인간은 항상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그 상황마다 어떤 상태를 지닌다. 인간 존재는 상태를 선언적으로 가진다. 다시 말해서 경험에 앞서 가지는 상태 덕에 비로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표현, 의도, 가능성, 능력 등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상태로 미루어 태도를 가지고 상태를 유추한다. 태도는 상태는 태도를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상태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야기가 돼요. 뒤에는 조금 더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은 정말 모두에게 읽어보시고 꼭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공부하면서 읽을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려운 책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책들을 많이 피하려고 하는 성격도 있지만 이러한 책들을 읽어야만 나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허무함과 무력감, 공허함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 꼭 만약에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책은 그냥 혼자 읽기에는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책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을 것 같고 이러한 대화들을 나눠야만 나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다양한 것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데리고 살기 제일 힘든 나를 공부를 좀 하셔야 조금 더 나를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재미를 만들 수 있고 공허함과 허무함이라는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무함과 무력감, 공허함 사실 삶의 의미는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자꾸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하면서. 근데 우리 같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만의 삶의 의미를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